올해 남해안에서는 이른 더위로 7월 중순에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경상남도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남의 한 향토기업이 판촉사원 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분위기 확산이 과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공개가 중단됐던 창녕 우포늪 따오기가 다음 달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리산자락의 산청 경호강에서는 요즘 바다로 나갔던 은어가 거슬러 올라와 전국에서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적조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 적조는 7월 중순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올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경남 남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온 적조. 2012년부터 4년 동안 경남에만 313억 원이 넘는 적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에 예년보다 다소 이른 7월 중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온이라든지 대만난로 세기를 고려했을 때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의 예비주의보가 내려질 것 같고요. 적조주의보는 7월 중순경에 발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황토 37만 톤과 황토살포 임차선박 120척으로 확보하고 전해수살포기 7대, 중형살포기 11대, 민간 방제 장비 1,300여 대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대책과는 다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적조 상습 발생 해역 어류에는 활력 강화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료에 영양제를 섞어줘 적조를 이기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조가 왔을 때 또 고수온일 때는 이게 고기가 훨씬 활력이 있고 생기찹니다. 활력 강화제를 투여한 그 어장과 고기에는 폐사량이 훨씬 적습니다. 이와 함께 굴 양식장 주변에는 적조 생물 밀도가 감소되는 것에 착안해 굴 어장 주변으로 어류 대피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굴 어장 주변이 적조 생물이 조금 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적조가 발생한다면 그 양식장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적조 발생 시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재 42%인 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60%로 높일 계획입니다.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황토살포라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시도들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한 향토 주류 기업이 판촉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퍼지기에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2년 넘게 주류회사 판촉사원으로 일해온 이윤희 씨. 판촉물을 전달하고 새 상품이 나오거나 행사를 할 때 홍보하는 게 이 씨의 업무입니다. 이 씨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일해온 87명이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은 사실이고요. 기간제로 일하다가 고용이 안정화되니까 직장 생활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정규직 전환으로 판촉 사원들은 임금이 약 7% 오르고 해외 연수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이 회사는 전체 정규직 직원이 지금보다 약 30% 늘어납니다. 회사는 올 하반기에 신입사원도 2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동참하고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그 주부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경남 다른 기업으로 퍼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수익이 적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다 경기 전망이 나빠 정규직 전환은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규제 계획을 통해서 기업이 정규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정확한 비정규직 규모와 범위 등 기초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아 정규직 전환 확산을 이끌어낼 정책 수립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축제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서 어르신들의 목걸이를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귀금속을 걸치고 복잡한 곳을 가실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 전통시장의 한 옷가게 앞. 길을 가던 남성들이 파란색 옷을 입은 할머니를 애워쌉니다. 할머니 옷 주머니에 안경이 걸렸다며 정신없게 만들고는
할머니 뒤에 있던 남성이 목걸이를 끊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금목걸이를 훔쳐 자리를 뜹니다. 할매, 잠바, 난 안경 걸리면 그런데 내 목걸이 싹 끊어가. 80인 넘도록 살아도 평상이 천이었는데 벌벌 떨리지 뭐. 피의자들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입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이 많아 무척 혼잡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시야가 좁고 인지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목걸이 등을 착용할 시에는 좀 옷 같은 것으로 가리고 부딪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주의를 항상 하고 경계를 해요. 경찰은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일반인에게 공개가 중단됐던 경남 창녕 우포늪 따오기를 다음 달부터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따오기 복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방사훈련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붉은 얼굴에 까만 부리, 따오기들이 하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릅니다. 지난해 태어나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 속에서도 무사히 성장한 21마리. 이들 따오기가 다음 달부터 관람객을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AI 때문에 관람이 중단된 지 6달 만입니다. 복원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저희 어떤 자연 환경이 많이 좋아졌음을 또 알려드려서 생물 다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번식장에는 부화한 지 일주일을 간 넘긴 새끼들이 먹이 받아먹기에 한창입니다. 올해 태어난 따오기만 142마리. 지난 2008년과 2013년 중국에서 기증받은 4마리에서 시작한 복원 사업은 모두 313마리로 늘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냥과 환경 적응 훈련 등을 거쳐 자연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정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야생 방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생 방사가 저희들이 따오기 복원의 최고 마지막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모습을 감췄던 따오기. 10년여에 걸친 노력으로 머자나 우포늪에서 그 자태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전국 최대 은어 서식지로 알려진 산청 경호강에 바다로 나갔던 은어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배 많은 은어가 거슬러 오면서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 맑은 산청 경호강을 따라 낚시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9m의 긴 낚싯대가 출렁이는 순간 왔어! 낚싯줄을 따라 은빛 은어 2마리가 춤을 추듯 날아듭니다. 은어는 먹이미끼가 아닌 살아있는 은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놀림 낚시로 잡습니다. 영역을 지키려는 은어의 본능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손맛도 2배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잡힌 한 마리가 밑에 같이 요동을 치니까 힘이 배로 굉장히 손맛이 좋아요. 다른 어떤 낚시보다도. 은어는 가을에 산란하고 부화한 치어가 바다로 나가 겨울을 보낸 뒤 이듬해 봄 다시 강으로 거슬러 돌아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류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배 많은 개체수가 찾아 주말에는 전국에서 낚시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은어 낚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허용됩니다. 은어는 깨끗한 물에서 돌에 난 이끼를 먹고 자라 이렇게 만져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수박향이 납니다. 담백한 맛과 풍부한 단백질을 자랑하는 은어는 회와 은어밥, 소금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의 조건인 채무 조정이 개인 투자자의 반발로 또 연기됐습니다. 대우조선은 회사채를 가진 한 투자자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 이사회 결의 등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채무 구조 개선 일정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약 2달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KBS 창원 총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기획한 도예 초대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창원시 창동 금강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도예 초대전은 경남도의 최고 장인 1호인 와심 이기한 장인의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됩니다. 수익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창원시 파룡터널 공사장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넘어져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9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야생 대마를 채취해 흡연한 현직 소방공무원 51살 김모 씨 등 9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엑스터시를 밀수해 들여와 친구들과 투약한 가정주부와 대학생, 합성 대마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필로폰을 투약한 스포츠단체 대표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650억 원의 자회사 웰리브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리브는 지난해 매출 1,910억 원에 영업이익 59억 원을 내는 등 건실한 자회사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약 5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약 2조 원의 자구 계획을 이행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조선해양 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성능 시험과 인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당 1,000만 원 이내에서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기술 개발 제품 시험 인증과 단품 기자재 성능 시험, 선급 인증을 위한 시험 인증 등입니다. 실종 사건 등에 대비한 지문 사전 등록제의 등록률이 경남은 34.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등록제 대상 69만 8천여 명 가운데 4월 말 기준으로 24만 2천여 명이 사전 등록제에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